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공부방을 열고 한창 열심히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 짧은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되었던 동서 형님과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차 한잔할 때도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과거의 동서지간인 형님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과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인한 유대감도 크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저와 형님이 겪어야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었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고 엄마와 둘이서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엄마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고 저 대학교 졸업을 한 달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방황도 많이 하고 참 힘든 날을 보냈어요. 2년 가까이 엄마라는 단어만 봐도 눈물이 터졌으니까요. 하지만 꾸역꾸역 살아갔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저도 심정으론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엄마 생각을 하며 더 열심히 살아갔죠. 저는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었고 나름 인기도 꽤 있는 강사였습니다. 수업도 잘하고 늘 밝고 파이팅이 넘쳐 보인다고 원장님도 학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지독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많다 보니 오히려 겉으로는 더 씩씩하고 활발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내내 웃으면서 열심히 수업했지만 집에 와선 손 하나 까딱 않고 멍하게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엄마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면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도 종종 있었고요.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 없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내 가족이 생기면 이러한 외로움도 힘듦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8살이 많았고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지만 그래도 사람이 어른스럽고 진국이다 싶은 면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회생활할 때는 힘든 티를 거의 안 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힘든 얘기도 하고 엄마 얘기도 터놓으면서 울고 심적으로 많이 기댔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걸 어머님은 아시냐, 괜찮다고 하시냐고 물어봤죠. 그 남자는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부모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는 네가 기특하다고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님도 얼굴은 안 뵀지만 참 좋은 분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온화하신 외모에 말하시는 것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그 후에 남친의 형님네와도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형제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는 따로 안 했고 그냥 시댁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로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3살짜리였던 조카도 함께요.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형님은 표정이 몹시 안 좋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요. 식사 내내 말 한마디 없으시고 본인 밥 드시고 아이 밥 먹이는 것만 하셨어요. 가족들끼리 담소 나눌 때도 그냥 밥그릇만 보고 계시고요. 제 딴에는 저한테 형님이 되실 분이니까 이런저런 질문도 조금 드려봤는데 그냥 단답으로만 대답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엄청 차가우시구나 생각했죠. 저도 나름 학원에서 일하면서 학부모님들 상대 많이 해봤고 그런 부분에선 넉살 좋다 싶었는데 형님은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굳이 형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님과 형님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들어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휑 가버리셨죠.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벙쪘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이해하라고 첫째가 좀 유별스러운 데가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한테 형수가 엄청 유별나고 사람들하고도 잘 못 지낸다고도 했고요. 저도 그렇느냐 하고 말았죠. 그렇게 카페를 가서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주고받는데 카페 주인분이 오셔서 저 검정색 차 주인 되시냐며 저기 주차하시면 딱지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은 주차를 다시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둘만 남게 되었죠. 저는 어머님 커피잔이 비어있는 걸 보고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여기 리필도 된다는데 커피 리필 해달라고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못 들으셨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죠. 저 어머님 여기 커피 맛있던데 혹시 리필. 됐다. 밤에 잠 못 잘 일 있니? 제 말을 끊으며 딱 그렇게 말하시곤 싸늘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조금 당황했죠. 왜냐면 바로 좀 전만 해도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 어머님은 뭔가 저에게 화가 난 것처럼 하셨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이나 아무 말 않고 굳은 얼굴로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뭔가 말을 걸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나 화장실 좀 하시면서 일어나셨고 잠시 후 남친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화장실 가셨어. 요 근처에 될 데가 없어서 좀 돌았어. 그렇구나. 저는 그때까지도 속으로 좀 얼떨떨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환하게 웃으며 오시는 거예요. 주차는 다시 했니? 예, 좀 멀리 됐어요. 나중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좀 걸으면 되지. 날씨도 화창한데. 이런 날은 일부러도 걷는다. 진영아, 그렇지 않니? 어머님은 다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에게 저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180도 다른 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좀 벙쪘죠. 네? 네, 그쵸. 저는 아까 봤던 어머님의 그 싸늘한 표정과 말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애써 지워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말이 툭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신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어머님이 사주신 20평짜리 빌라 전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내년 여름에 계약이 만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년 여름까지 같이 살다가 거기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친도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았고 제가 가진 돈은 결혼식 비용 빼고는 갖고 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쓰라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거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진 계속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외로웠었거든요. 제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저하고는 가장 친한 친구 하영이가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예쁘다, 우리 진영이. 고마워, 하영아. 축하해. 잘 살아야 돼. 그렇게 사진도 찍고 잠깐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구예요. 제가 소개하자 친구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진영이 제일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님 하는 말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고아니? 어머님의 말에 저와 친구 할 말을 잃고 순간 벙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죠. 저는 황당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여쭤봤어요. 네? 아니, 보통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면 너도 부모 없어? 친구는 황당해하며 아니요, 계신데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친구와 저를 마음에 안 드는 눈빛으로 쓱 훑어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기막히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갑자기 시댁 쪽 친척분들이 우르르 사진 찍으러 들어오시는 바람에 친구는 대충 인사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이 너무 충격이라 저는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 하는 내내 어머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식이 다 끝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괜찮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보통뿐 아니시던데 너는 괜찮은 거 맞냐고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평소에 안 저러신데 왜 저러신지 모르겠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온 후 곧바로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는데요. 첫날 제가 퇴근하고 오니 어머님이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도왔고 남편과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우려고 하는데 남편은 담배를 챙겨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가? 나 담배. 이거 같이 치워야지.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됐으니 둘 다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제가 하겠다 했더니 남편에게 너 담배 피러 나간다며 나갔다 와. 그러시는 겁니다.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담배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설거지거리를 모아놓고 고무장갑을 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옆에 오시더니 진영아. 네, 어머님. 너 미쳤니? 그러시는 거예요. 표정도 엄청 정색하시면서요. 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보란듯이 부려먹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 아무리 부모가 없어서 똑바로 배운 거 없이 자랐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하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불만일 거면 나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낀 고무장갑을 벗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급히 말했죠. 아니요. 제가 할게요. 왜? 현섭이 들어오면 현섭이 시키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쎄하게 쳐다보시더니 주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이게 뭘까 싶었죠. 분명히 평소에도 하하호호 한없이 부드럽고 천사 같은 모습이신데 한 번씩 저런 쎄한 표정과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는 설거지하는 내내 결혼 전에도 한 번씩 봤었던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 남편이 없을 때만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의 천사 같은 모습을 볼 때는 항상 남편이 옆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이었고 설거지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 앉아있으면서도 어머님이 나한테 왜 저러실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왜 그러냐 했지만 그때는 저도 머릿속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고요. 그렇게 그 뒤로 설거지는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과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하하호호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사이에서 묘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주말에는 출근을 하고 평일에 쉬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되면 저도 집안일을 하는데 어머님과 저 둘만 있다 보니 본격적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청소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제가 조금 서툴러서 그런가 봐요. 아휴, 부모가 없으니 집안일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원. 어머님은 제 앞에서 부모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은 너무 서러워서 따졌죠. 어머님, 그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뭐가 지나쳐? 내가 없는 말 했니? 부모님 돌아가신 거 제 상처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네 상처니까 조심해달라 그거야? 내가 너 상점 모시듯이 하고 살아야 되니? 부모도 없는데 결혼 허락하고 이렇게 집안일 알려주는 것만도 너 고맙게 생각해. 어디서 상처니 뭐니 어쩌란 말이야? 어머님 완전 목까지 빨개져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눈빛이 너무 희번뜩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있는데 어머님 밖에서 큰 소리로 제 욕 계속하시고 저는 어머님이 나를 진짜 싫어하셨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잠깐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남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는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지 밥 먹고 들어가서 아예 안 나온다. 나는 둘이 있으니까 오붓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했더니 내가 집안일이고 음식 준비고 싹 다 해놔도 저러고 틀어박혀서 안 나와. 어디가 아픈 건지 네가 한번 물어봐. 그러시는 겁니다. 세상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요. 그거 듣는데 저는 어머님이 진짜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저한테 악쓰면서 부모가 없느니 어쩌니 하실 땐 언제고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어디 아프냐 그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믿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다니까. 제 말에 남편은 픽 웃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웃어? 우리 엄마 그런 말 못해. 너 우리 엄마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내가 그럼 지어낸다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리 질렀다고? 이번이 처음인 줄 알아? 나랑 둘이만 있으면 표정부터 바뀌신다고. 그냥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몇 마디 한 걸로 당신이 꿍한 거 아니고? 뭐라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됐지? 그렇게 남편은 씻으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했는지 다음날 남편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방까지 쳐들어와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너 어디서 이간질이야? 무슨 이간질이야 어머니. 네가 현섭이한테 내 욕했잖아.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마음에 안 들어. 너 같으면 너 같은 게 마음에 들겠니? 그리고 어디서 부모 자식 간에 이간질이야? 너 때문에 나랑 현섭이 사이 안 좋아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님은 막 코앞까지 삿대질을 하며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빛이 진짜 반쯤 돌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완전 얼어붙었죠. 어머님이 계속 욕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서 저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할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남편만 없으면 얼굴을 180도 바꿔서 저한테 막말하고 패드립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요. 남편에게 그 후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 왜 자꾸 그러느냐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요. 순진하고 착하신 거 맞습니다. 아들 앞에서만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더 환장하겠는 건 어머님도 매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땐 저와 둘이 있어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하게 잘 대해주세요. 마치 딸한테 하듯이 너무 다정하게요. 근데 본인 기분 수틀리면 또 저에게 막말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머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이 어머님의 기분을 살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없던 탈모까지 생길 지경이었죠.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결혼한다고 살던 집도 다 정리했는데 이혼이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던 때다 보니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됐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영부영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부고를 전해왔습니다. 형님네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랑은 연락 없이 살고 어머니랑만 왕래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형님네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2년 가까이 병상에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고요. 부고 소식을 듣고 저희 집 모두 참석을 했는데 형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넋이 좀 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여의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형님은 멍하게 있으시다가도 갑자기 펑펑 우셨어요. 저는 가족이고 또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 대접도 열심히 하고 일도 자처해서 열심히 했죠. 형님 친정도 저처럼 친척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서서 형님도 위로해드렸습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나도 아버지 일찍 보내고 엄마까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요. 형님도 잘 못해드린 기억만 남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사무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을 꼭 안고 위로해드렸죠. 어머님도 형님 앞에서 안쓰럽다고 기운 좀 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형님은 저한테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눈도 쳐다보지 않고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님을 왼수 보듯이 하고요. 저는 형님도 저처럼 어머님한테 당한 게 맞나 보다 지레 짐작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앞에서는 마음이 안 좋다고 한숨만 쉬시던 어머님께서 저랑 둘이 있게 되니까 바로 형님 욕을 하시더군요. 그 오랜 기간 투병 생활하다가 죽은 건데 뭐 저렇게 갑자기 죽은 것 마냥 난리를 치냐며 하여튼 요란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어머님 진짜 못되셨구나 싶었습니다. 형님은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보내서 그렇게 두 팔 걷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조만간 마음 추스르면 다시 뵙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형님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냐면 갑자기 형님이 집에 들이닥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 들은 바로는 형님은 몇 년 전에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집에 안 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이 사람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가슴 갈갈이 찢어지는 사람한테 기어크 전화해서 내 아들 돈 벌어서 장모 병원비로 다 쓰게 하느냐고 난리를 쳐요. 라고 하셨죠. 저희 남편도 저도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내가 언제? 또 시작이시네요.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전화해서 투병생활 오래 해서 돈만 엄청 쓰게 만든 엄마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랬죠? 저 말을 저한테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형님에게도 직접 했다는 말인가 싶어서 경악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님을 두둔하고 형님을 말리더라고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힘드신 건 알겠는데요. 왜 저희 엄마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는 말 지어 하겠어요? 솔직히 지어 하시잖아요. 저나 형이나 저희 엄마를 몰라요? 평생 엄마랑 같이 살아온 우리가 더 잘 알죠. 저는 남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기막힌 듯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아들들 앞에선 세상 천사가 따로 없으니 알 리가 없죠. 그래요. 우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그럴 리 없다 펄쩍 뛰길래 내가 직접 들려주러 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폰에서 갑자기 통화 녹음을 트시더라고요. 어머님과 형님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같았는데 대화 중간부터 녹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미 둘 다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죠. 그런 소리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내 말이 틀렸어? 내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뒤질 너네 엄마한테 왜 들이부어야 되냐고. 알고나 얘기하세요. 병원비는 전부 저희 엄마 보험하고 자비로 했거든요. 어머님 아들 돈 하나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2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었고 어머님 아들보다도 더 잘 벌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서 쳐놀고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런데요? 어머님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겨서 퇴직한 거잖아요. 사랑 그렇게 피말리게 해놓고 다시는 연락 않기로 해놓고 갑자기 왜 전화하는데요? 내가 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그렇다. 지독하게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싸가지들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는 뭔 재수가 온 붙었길래 큰 며느리며 작은 며느리며 제대로 된 가족도 없고 사돈도 없냐. 다 고아야 고아. 말 다 하셨어요? 가족 있고 사돈 있으면 뭐 달라져요? 남들한테 말하기 쪽팔려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동서한테도 그러시나 본데 진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들이 어머님 동네북이에요? 어머님 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요? 뭐야? 이 미친년이 진짜? 네 머리 다 뽑아줄까?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형님이 절규하더니 녹음은 끊겼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나서 집에서는 어두운 정막이 흘렀어요. 남편도 아주버님도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정신과 치료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까운 자식이면 결혼시키지 말고 끼고 살던가요. 결혼은 또 했으면 했나 보죠?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 남편에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를 살살 약 올리니까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사람 약을 아주 바짝바짝 올린다니까. 내가 쟤 때문에 생전 안 하던 욕이 다 나와. 어머님은 또 형님 탓하시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머님, 형님한테도 과거에 그러신 거 맞네요. 이제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너는 왜 갑작나서 가만 안 있니?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도대체 며느리들을 뭘로 생각하세요? 저한테도 툭 하면 부모가 없다느니 방금 형님과 통화 내용에서도 사돈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님 저한테도 그런 얘기 잘하시잖아요. 저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내 말 좀 믿겠어? 이게 바로 당신이 그 순진하고 착하다고 하는 어머님의 본 모습이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얼굴로 어머님을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진짜 저 목소리 엄마 맞아요? 아니, 제가 사람 팔딱 미치게 약을 올리니까. 내가 전에는 녹음이라는 그 간단한 생각을 못해서 증거 하나 못 만들었네. 이제 들으니까 알겠지? 너네 엄마랑 살아.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말하시더니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아주버님 놀라서 쫓아나가고요. 그렇게 황망하게 있는데 어머님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너 쟤랑 뒤에서 짰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제가 너한테 이러라고 시키디? 저는 진짜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더라고요. 진짜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부모도 없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인데 나 그런 거 다 품어줬어. 근데 이제 와서 이래?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못 참고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쫙 하면서 컵 유리가 흩뿌려지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도 미쳤냐며 소리 지르고요.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대화 내용 듣고도 너네 엄마 편들 것 같으면 너네 엄마랑 살아. 어머님 말씀대로 저 부모도 없고 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가 봐요. 부모 있게 제대로 보고 배운 거 있는 며느리 얻어 사시던지 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그따위로 하시면 어떤 사돈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내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 쫓아와서 저보고 미쳤냐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왜 형수 따라하는 거냐 그러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나간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도 없고 갈 데도 없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막말했던 거 남편에게 말했는데도 남편이 제 말을 믿지 않았던 건 진짜 어머님을 철석같이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본인도 어머님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또 자기가 나서면 귀찮아지니까 못 믿는 척 그냥 모른 척 했던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그대로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확 나서는데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드디어 끝났다라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혼자 사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했고요. 남편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결국 말도 안 통하고 자기 엄마 그래도 불쌍하고 안쓰럽다며 저보고 한번 숙이고 들어가 달라는 헛소리만 해대길래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 협의혼하자 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이 연락이 왔었어요. 한번 밖에서 만났죠. 형님은 저한테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님이라면 치가 떨려서 시댁 쪽으론 발걸음하기도 싫다면서요. 저한테 하듯이 형님도 들들 볶인 거 맞고 본가에서 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서 형님 괴롭혔대요. 아주버님은 안 믿었고요. 형님이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이혼하자 했고 아주버님이 시댁과 인연 끊어도 되니 이혼만은 안 된다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시댁에는 안 가고 연락도 없이 여지껏 살았던 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장례 치르고 나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 따졌다는 겁니다. 그 일 이후 형님은 이혼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이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안 가봐도 된다고 약속해서 한 번만 더 참기로 했답니다. 저보고는 어쩔 거냐길래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형님은 혹시 소송하거나 뭐 필요한 거 있음 자기가 다 도와준다고
자기도 전에 이혼 준비할 때 다 알아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드린다 했습니다. 물론 남편하고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해서 형님 도움은 안 받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살면서 이혼을 마무리했고 저 혼자 살 집 따로 구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리 혼자인 상태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외롭다고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덜컥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칼같이 판단해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 후 저는 형님하고는 한 번씩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들어서 전해주는 말로는 저와 이혼시키고 나서 어머님은 혼자 된 아들 안쓰럽다고 어디서 막 선자리 같은 것도 알아오고 했다는데 다 퇴짜랍니다. 솔직히 전 남편은 나이에 비해 돈은 없고 직업도 그저 그렇고 가진 거라곤 늙고 괴팍한 시어머니 한 분과 시댁집 20평 전세 준 빌라가 전부인데 거기다가 이혼 경력까지 있으니 앞으로 누구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 하면서요. 도련님도 자기 엄마 그렇게 편들 땐 언제고 이제는 원망을 그렇게 퍼붓는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 다니던 학원을 몇 년 더 다니다가 퇴사하고 제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고 입소문도 조금씩 나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빨리 새 가족을 얻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선택했던 결혼. 하지만 제 마음이 단단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결혼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면 마음껏 슬퍼하고 마음껏 그리워하려고 해요. 자꾸만 감추고 묻어두려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한바탕 울어버리고 툭툭 털고 나서 그리고 또 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 믿지 말고 제 스스로가 저를 보살핀다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큰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 줄이도록 할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